하이 반도체형 반영입니다. 또 오늘 환율 얼마인지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어디 서울 좀 왔다가 어디 미팅 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는데, 안전벨트 했고 자율주행 소리 들릴 거고 내비게이션 들릴 거고 블랙박스 소리 들릴 거고. 근데 이제 가끔 진짜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 영상 뭐 이런 거 근데 진짜로 전방 주시하고 내 눈앞에 내비게이션처럼 마이크 있는 거라 가지고, 그리고 이미 차트는 차 타기 전에 이미 다 봐둔 상태라서 차트는 안 봐도 그냥 술술술 다 얘기할 수 있다. 걱정 마라. 그냥 녹음만 따는 거고, 그냥 전화하듯이 블루투스 전화하듯이 전화만 하는 거다. 뭐 반영 컴세 아시죠? 친한 형이 친한 동생들에게 해주는 주식 이야기. 근데 오늘은 달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오늘 또 이제 친하신 분들 또 미팅 했었고, 근데 그 와중에 뭐 아직도 뭐 주식 얘기하고 환율 얘기하고 금 얘기하고, 왜 사람들 만나면 하는 얘기들 또 있잖아. 근데 또 우리 또 승땡 차장님이 왜 환율이 오르는지 모르더라고. 땡수 사장님이랑 승땡 차장님이 왜 환율이 오르는지 이게 왜 환율이 모르더라고. 지금 환율 지금 1476원입니다 1476원. 뭐 정말 비정상적이지만 이 금액이 현재는 노멀한 금액이 됐다 이거지. 근데 다시 한번 얼마 전에도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왜 환율이 오르는지, 환율이 오르면 왜 비상 상황이고 왜 걱정들 하는지 또 얘기를 해줄게. 일단 환율이 오르는 이유의 첫 번째는 이 트럼프의 정책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트럼프가 이게 자국민 보호 및 미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뭐 기타 등등의 회사들에게 미국에서 공장 짓고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미국에서 돈을 쓰게 했잖아. 근데 원래는 이제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왔으면 이 돈을 한국으로 가져와야 된단 말이지, 대한민국으로. 근데 지금 미국에 재투자하고 있어. 이 돈들을 외화벌이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거지. 외화를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국가 보유 외환 달러도 가지고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국민들, 대한민국 자국민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돈을 써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돈이 돌게 만든다, 달러가 돌게 만든다. 이거 큰일이야. 근데 뭐 그래서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했는데 현재까지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하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 금리를 인하를 해버리면은 외화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외화 보유액이 또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해버리면은 미국이 더 금리가 높아버리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달러 보유액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금리를 낮출 수 없다. 게다가 이 치솟는 물가, 이 결국적으로 이게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현 정권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는 거야. 뭐 솔직히 할 수 있는 정책이 없잖아. 지금은 돈을 계속 푸는 정책밖에 없잖아. 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어. 지금 대기업들은 다 해외에다 공장 짓고 뭐 자동화한다, 로봇이 한다 이래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주유수당이다 뭐 몇 개월 일하면
퇴직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쉽게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어. 자영업자뿐만 아니고 중소기업들은 더더욱 일자리 창출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기업마저도 현재는 로봇으로 대처하고 있고 해외에다 공장 짓는다. 물가 싼데 뭐 미얀마니 베트남에다가 뭐 공장 짓고 그러잖아. 단가 싼 것들은.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 제조 이런 거는 다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자리 쉽지 않고,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 현재 지금 보면은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돈을 벌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야.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추운 겨울날 공사판이나 현장을 가더라도 다 외노자들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도로 막 공사하고 막 이러잖아. 뭐 정비하고 이런 것도 다 외노자들이다. 현재로서는 일자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돌아야 되겠고 소비는 상승시켜야 되겠고 소득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하냐. 나라에서 돈 풀어준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자꾸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거야. 일자리 정책 뭐 말 못하고 있잖아. 실질적으로 솔직히 60, 70만 되더라도 노인들에게 뭐 핸드폰비를 대납해준다, 대신해준다, 복지를 좋게 해준다. 이것도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제일 베스트 정책은 돈을 벌게 해서 그 돈을 소비하게 해주는 경제 이론이 맞는 건데, 현재는 이거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찍다 보니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는 거야.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돈을 걷어들이고 우리나라 금리를 더 올리고 또 돈 회수하는 정책을 써? 그럼 내수 경기 더 죽이지. 내수 경기 더 죽이지. 뭐 환율은 단기적으로 뭐 할 수도 뭐 내려갈 수는 있지만 뭐 조정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자국민들 경제 더 힘들다. 지금도 더 힘든데 그때 또 안 힘들겠어? 또 그리고 부동산, 이 부동산의 양극화도 심해지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은 더 집 사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면은 대출도 나라에서 막아놨고, 그리고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수입도 적어. 이러기 때문에 경제가 더 다운되고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 돈은 안 들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나라에서 돈을 풀어주고, 나라에서 돈을 풀어주니까 많은 돈이 유통되잖아. 그러니까 원화의 하락이 일어난다. 지금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주식이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금이 오르고 은도 오르기 시작했어. 이게 뭐냐면 원화 가치의 하락이다. 이게 달러가 올라서 오른 것보다도 원화 가치의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는 현상, 이게 바로 달러가 올라가는 또 포인트야.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여기 차트 보이는 거 있지. 며칠 전에 급락했어가지고 1450원 이하 1430원대로 한번 싹 떨어졌을 때 있잖아. 뭐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녹음만 따는 거니까 뭐 차트는 손으로 만지지 않을게. 이때도 나라에서 연기금이 주식으로 돈 번 돈으로 달러를 조정을 했는데, 단발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어도 이게 이런 달러 강세장에서는 어차피 차트가 올라가고 있잖아. 차트만 보더라도 이거를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인위적으로 이게 달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뭐 반영 생각은 이래야 돼. 트럼프 정권이 종료돼야 된다. 아니면 파월이 금리를 내려서 점차적으로 내려서 우리나라도 같이, 우리나라 금리가 높고 미국 금리가 낮아져야지 돼. 우리 상대적으로 미국 금리가 낮아져야 되고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져야지 돈이 더 들어와. 그게 달러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돈을 푸는 걸 더 이상 막아야 돼.
그리고 외국에 나가는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돈 벌어서 달러 유치한 투자들을 국내 투자로 유치를 해야 돼. 근데 이게 현실성으로는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그렇고, 우리 또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미국과의 딜이 있었을 거야. 뭐 예를 들면은 마스카 프로젝트처럼 하나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에 배 만들어주고 잠수함 만들어주고 그 같이 펀드 조정해서 해준다고 했잖아. 이것도 다 국가 보유의 달러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 게다가 미국이 달러 스와핑을 안 해줬단 말이지. 뭐 걔네들도 뭐 생각이 있겠지. 정확한 뭐 미국의 생각은 모르겠는데, 결국은 우리나라에게 좋은 조건의 통화 정책을 미국에서 해주지 않더라. 이유는 나도 잘 모른다. 근데 보면은 그것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시진핑이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게다가 시진핑 왔을 때 중국 달러 스와핑이 아닌 그 중국 돈 이름 뭐였지? 위안화 스와핑을 해버렸잖아, 통화정책을. 그러면은 미국이 그거 중국을 배척하는 나라고, 중국이 우리를 미국의 자본주의를 따라잡지 못하게 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이랑 쿵짝쿵짝 하는 걸 보면서도 그걸 해주겠냐고. 그거는 정책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가 이 에너지 패권을 갖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타기를 원해, 트럼프가. 그래서 본인이 전쟁을 일으켜 놓고 전쟁을 부추겨 놓고도 본인이 꼭 중재하느냐. 그래서 자기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이다, 미국 대통령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반영 보기에는 좀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트럼프가 뭐 이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뭐 전쟁을 또 침략을 했던 거는 같은데, 그로 인해서 뭐 기름값 요동도 치고 달러 강세도 일어나고, 그치? 말 안 들으면 이제 보여주는 거지, 미국도. 야, 말 안 들으면 너네처럼 된다. 트럼프 관세 정책 이렇게 하니까 내 말 따라. 말 안 들어? 뭐 보여줘? 이게 이제 힘 약한 나라들,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있는 이란이랑 베네수엘라에게 보여줬다. 뭐 시범 삼아 한 두 놈 때린 거다, 뭐 이렇게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 버렸잖아. 그리고 세계가 뒤숭숭하고 그러면 세계 최대 화폐 가치를 강자가 누구겠어? 무조건 달러지. 다른 나라 돈은 다 종이장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일 수밖에 없다. 승땡짜장 진땡사장님, 그렇다.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화 가치의 하락,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른다. 근데 이제 반영도 가끔 반영 말고, 반영은 부동산 유튜버들 좀 자주 보거든. 근데 부동산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고 부정적이고 비정상적인 걸로 얘기하는 게,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돈이 안 들고 부동산이 이렇게 폭망하는데 주식만 오르더라 이거야. 근데 왜냐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식을 잘 못하거든. 주식의 수익 잘 못 나거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논리야. 그냥 일반인들의 논리지, 부동산만 했던 분들은. 그런데 주식은 6개월 선행한다. 이제 6개월의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는 이제 위로 더 가버리고 하락을 하는 거지. 근데 경제가 좋아지고 뭔가 삶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생기냐? 주식은 내려가기 시작하고 달러도 내려가기 시작할 거야. 결국 트럼프 정권이 바뀌면은 모든 게 해피해질 거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뭔가 또 2차전지 박차를 가해서
또 그쪽 산업이 또 살아날 거야. 우리나라가 그런 거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 배터리 만들고 뭐 신재생 에너지 만들고 뭐 로봇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 대한민국의 긍지가 있기 때문에 달러 높아져도 이거 해결할 수 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반영은 걱정하지 않고 각자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아 이거 걱정해가지고 달러 올라간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폭망한다, 베네수엘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그렇게 우리나라 되게 원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 서로 걱정하려면은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고, 워낙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을 사든지 달러를 사든지 주식을 하든지 자기에 맞는 투자처를 찾아서 각자 도생으로 자산을 증가시키면 된다. 이걸 안 했을 때는 결국 빈익빈 부익부야. 부자들은 그 자꾸 자산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부를 얻을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신세탄만 하지. 뭐 내가 흑수저라서 뭐 나라가 이래서. 절대 뭐 반영 주식 듣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모든 거는 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절대 누구 탓은 아닌 거야. 결국 내 탓인 거야. 주식을 못해서 수익이 못 난 것도 내 탓이시고, 주식이 잘 돼서 수익이 잘 된 것도 다 내 탓이야. 예를 들어 볼게. 뭐 작년 재작년 윤정권 때, 윤석열 전 정권 때만 하더라도 주식 안 올라간다고 막 날리고, 공매도 때문에 주식 못 하겠다고 막 날리고 막 그러지 않았냐. 근데 반영이 왜 그때 돈 벌었냐? 반영 2000년도에도 주식으로 돈 벌고, 21년에도 벌었고, 22년에도 벌었고, 23년에도 벌었고, 24년에도 벌었고, 25, 26 현재도 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이거지. 내가 주식으로 돈을 못 벌고 내가 가난한 이유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에서 그 과정이 잘못된 거다. 그거를 깨우치고 잘못됨을 이해했으면 어떻게 하면은 자산을 증가시키고 이 불장에 이 강세장에, 이 대세 강세장에 어떻게 내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자. 이거 방법 딱 하나야. 반영 주식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라. 환율 왜 올라가는지 이해 갔으면 댓글 환율 이해했다 오케이 달아보자. 자, 반영 퇴근한다. 빠이빠이. 내일 보자.